수면이 갱년기 증상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3위 안에 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수면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수면제를 거의 저도 안 먹어본 게 없고, 저도 한 몇 년 정도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사실 제가 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잠이 부족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밤에 저녁 때 공부할 때 맨날 졸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 때 잠을 못 자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내가 잠이 안 오다니, 이런 날이 오다니 막 이랬는데, 그게 잠이 안 오더라도 정신이 이렇게 말똥말똥하면서 잠이 안 오면 뭔가 다른 뭐 이렇게 건설적인 일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졸린데 머리가 멍하면서 잠은 안 오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불면증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제가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을 물론 드리고, 갱년기 수면 장애가 다른 수면 장애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호르몬 치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투과셩.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폐경 이행기 수면 장애에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신 거,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멀쩡히 잘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리불순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제 잠이 안 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혈관 운동 장애도 수면 장애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기는 한데, 잠이 안 왔는데 밤에 증상을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처음에 잠이 안 와서 막 고생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잠이 딱 들었는데 이 열감이나 땀 때문에 깨는 거예요. 열감이 막 심하면 그것 때문에 깰 수도 있지만, 한번 열감이 올랐다가 다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땀이 확 난단 말이에요. 그때 온몸이 싹 다 젖거든요. 그러면 축축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때 또 깨거든요. 그런 열감이나 발한 이런 것 때문에 혈관 운동 장애로 인한 수면 단절, 이거는 보통 수면 단절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증상 때문에 중간에 깨는데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혈관 운동 장애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원래 사람이 체온이 약간 낮아지거든요. 갱년기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다시피 갑자기 체온이 확 올라가잖아요. 막 열감을 느끼고 덥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잠에서 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 드려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문제는 없는데 혈관 운동 장애 때문에 자꾸 중간에 깨는 게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안면홍조나 열감이나 발한, 특히 야간 발한 이런 것만 해결해 드려도 잠을 푹 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 증상에 의한 불안이 또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역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기존에 우울증이 약간 있으셨던 분들이 그게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전에는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갱년기 때 이제 우울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을 처방했을 때 우울 증상이 좋아지면서 잠을 푹 자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 우울인 상태로 좀 오랫동안 방치됐다, 그러면은 그 우울인 상태로 겪었던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계속 밤에 잠이 안 오는 상태에서 그걸 재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재경험. 그러니까 옛날에 슬펐던 일, 화났던 일, 뭐 쪽팔렸던 일, 이런 말 하면 돼요. 부끄러웠던 일,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잠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노화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갱년기하고 맞물려 가는 거긴 하지만, 수면이라는 거는 정신을 잃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면이라는 것도 뇌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수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육아 같은 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기를 돌보는 동안에는
아기가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놀아달라고 하고 하니까 집안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아기를 재워야 되죠.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도 각성 상태에서는 처리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감을 차단하고 정말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만 딱 남겨놓은 다음에 낮에 들어왔던 정보를 여기저기 적당한 위치에 다시 잘 저장하기도 하고 뭐 내척석을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수면 때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뇌는 수면 시간에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면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능동적인 뇌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능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깊이 잠을 자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고 중간에 깨고 잠들기가 어렵고 이런 것도 뇌의 어떤 노화를 통해서 예전 같지 않은 우리가 근력이 예전 같지 않고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잠을 자는 그 기능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화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성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통이 있다 아니면 뭐 목 디스크가 있다 이러면은 통증 때문에 잠을 자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성 기침이 있다던가 이런 만성 질환들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원발성 수면 장애는 어떤 거냐면은 왜 무호흡성 수면 장애 있잖아요. 코골이 때문에 그런 수면 장애도 있고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리를 자꾸 움직이게 되는 다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계속 자면서 움직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잠이 깨고 이런 이제 원발성 수면 장애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진단만 되면은 치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뭐 다원 수면 검사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원발성 수면 장애로 인해서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은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딱히 이거다라는 수면 장애 원인을 알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이나 직업적 요인이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사업이 망했다. 이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그다음에 직업적 요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야근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던가 그러면은 이 일주기 리듬이 깨질 테니까 수면 장애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요거 직업적 요인 그다음에 심리사회적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뭐 직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예전에 비해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게 결국 폐경 이행기의 수면 장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면 장애는 호르몬 치료만 딱 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물론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거를 내가 약만 가지고 치료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갱토과셩